촉망받는 젊은 예술가 베르테르는 복잡한 도시의 소동과 상속 문제 등 가문의 복잡한 일들을 뒤로하고 발하임이라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는 자연의 순수함에 매료되어 매일같이 산책하고 스케치를 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신의 숨결이 느껴지는 완벽한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무도회에 초대받은 베르테르는 동행하던 여인으로부터 한 여인을 소개받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샤를로테. 베르테르는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동생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그녀의 성스럽고 따뜻한 모습에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평범한 모습조차 그에게는 천상의 풍경처럼 다가왔습니다. 무도회에서 춤을 추며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과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창밖을 내다보며 클로프슈토크의 시를 떠올린 로테와 그 마음을 읽어낸 베르테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영혼의 유대감을 느낍니다. 베르테르에게 세상은 이제 로테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환상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로테에게는 이미 알베르트라는 정원자가 있었습니다. 알베르트는 성실하고 이성적이며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테를 향한 불타오르는 감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로테의 곁을 맴돌며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바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알베르트는 베르테르를 친절하게 대합니다. 베르테르 또한 알베르트의 인격적인 훌륭함을 인정하며 그와 우정을 쌓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로테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특히 자살에 대한 논쟁에서 이성적인 알베르트와 감정적인 베르테르의 가치관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로테와 알베르트의 관계가 확고해질수록 베르테르의 고통은 깊어갑니다. 그는 로테의 손길 하나, 눈빛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로테를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연마저도 파괴적인 괴물로 보이게 만듭니다. 생명력이 넘치던 풍경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자신의 감정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한 베르테르는 친구 빌헬름의 조언에 따라 바라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로테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고하지 못한 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공직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납니다. 베르테르는 공사관에서 일을 시작하지만 경직된 관료주의와 신분 제도의 벽에 부딪힙니다. 유능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는 귀족들의 오만함과 형식적인 절차에 신물이 납니다. 사교계 모임에서 신분 문제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듯 나온 사건은 그가 가진 사회에 대한 환멸을 극대화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실패를 맛보던 중 베르테르는 로테와 알베르트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은 그의 마지막 인내심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다고 느끼며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로테가 있는 바라임 근처로 돌아갑니다. 다시 찾은 바라임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끼던 호두나무는 잘려 나갔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던 농부들은 불행한 사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로테가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베르테르는 이전보다 더 자주 로테를 찾아갑니다. 로테 역시 베르테르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점점 도를 넘어서는 그의 광기 어린 집착에 불안을 느낍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의 잦은 방문을 불쾌해하며 로테에게 그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종용합니다. 로테는 베르테르를 진심으로 아꼈지만 아내로서의 의무와 사회적 평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베르테르에게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는 베르테르에게 세상으로부터의 최후 통첩이자 거절로 받아들여집니다. 베르테르는 자신의 생을 마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주변을 정리하고 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죽음이야말로 로테를 향한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완성하고 세 사람 모두를 고통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로테의 간곡한 부탁을 어기고 베르테르는 알베르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로테를 찾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번역한 오시안의 시를 그녀에게 읽어줍니다. 슬픈 시구의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격정적으로 입을 맞추고 로테는 당황하며 그를 밀쳐내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에게 하인을 보내 여행을 가려 하니 권총을 빌려달라는 쪽지를 전합니다. 로테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도 남편의 지시에 따라 직접 권총의 먼지를 닦아 하인에게 건네줍니다. 베르테르는 그 권총이 로테의 손을 거쳐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것을 죽음의 도구로 삼기로 합니다. 베르테르는 밤새 유서를 작성합니다. 그는 로테에게 바치는 마지막 편지에서 자신이 먼저 가서 그녀를 기다리겠노라고 저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그녀를 자신의 아내라 부르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사랑은 이제 광기를 넘어 종교적 숭고함으로 승화됩니다. 자정 무렵 베르테르는 푸른 연미복에 노란 조끼를 차려입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레싱의 희곡 에밀리아 갈로티를 펼쳐둡니다. 그리고 권총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겨눕니다. 한 발의 총성이 어두운 밤을 가릅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쓰러져 있는 베르테르를 발견합니다. 그는 즉사하지 않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의사와 알베르트, 그리고 충격으로 실신한 로테가 그의 곁을 지키지만 베르테르는 전곳쯤 차가운 시신이 됩니다. 베르테르의 장례식은 성직자도 동행하지 않은 채 밤늦은 시각 조용히 치러집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원했던 대로 마을 변두리에 두 보리수나무 아래 묻힙니다. 로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합니다. 베르테르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닌 사회적 인습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저항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불타는 정열과 고통은 수많은 청년의 가슴에 불을 지폈으며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슬픈 사랑의 기록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됩니다.